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재작년쯤 미국에서 한국의 냉동김밥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현지인들이 마트에서 너도 나도 줄을 서서 이 냉동김밥을 사갔고 한국 김밥은 2주 만에 무려 100만 줄 이상이 판매가 될 정도로 품절 대란이었다고 하죠. 한국 김밥의 인기는 반짝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건강식, 가성비 음식으로 제대로 입소문을 탄 김밥은 2024년 한 달에 100억 원 이상 수출될 정도로 여전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요리에는 흑백 요리사까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해외에 있는 한국 식당은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한 현지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에서 줄 서서 먹는 한국 식당들 중에 한국인이 보기엔 조금 의외라는 한국 프랜차이즈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라는 한국 프랜차이즈 근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레쥬르. 뚜레쥬르는 지금보다 2000년대 초중반에 한창 전성기를 누렸던 베이커리 브랜드입니다. 당시 뚜레쥬르는 파리바게트와 양대 산맥을 이루며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고급스러운 매장 인테리어와 트렌디한 디저트 메뉴로 젊은 세대와 2030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뚜레쥬르의 매장은 단순히 빵을 사는 곳이 아니라 커피와 디저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건강 트렌드에 맞춘 통밀빵이나 유기농 제품들도 선보이며 프리미엄 베이커리라는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죠. 여기에 조인성, 원빈, 김수현 등 가장 잘 나가는 남자 배우들을 광고 모델로 이용하여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이 시기 뚜레쥬르는 매장 수를 빠르게 늘리며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업계 1위인 파리바게트와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국내 1위인 파리바게트는 이미 전국에 약 3,6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국민 베이커리로 자리 잡은 반면 뚜레쥬르는 약 1,300개 매장으로 규모 면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뚜레쥬르는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접근성에서 불리했죠. 주위에 뚜레쥬르보다 파리바게뜨가 훨씬 많이 보인다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텐데요. 이는 사실 2013년 정부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출점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 베이커리 브랜드들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기 위해 신규 매장 오픈을 제한했는데요. 이미 강력한 유통 네트워크를 가진 파리바게뜨는 이 규제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지만 뚜레쥬르는 매장 수를 늘리지 못하며 성장 동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파리바게뜨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신제품 출시로 소비자 관심을 끌어모았지만 뚜레쥬르는 다소 보수적인 운영 전략을 유지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실패했죠. 결국 뚜레쥬르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매출은 정체되고 비용은 늘어나면서 브랜드의 위상도 점점 약화되었죠. 특히 2017년 CJ그룹이 뚜레쥬르 매각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뚜레쥬르가 곧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까지 돌았는데요. 심지어 내부적으로도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며 뚜레쥬르는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뚜레쥬르의 모기업 CJ푸드빌은 뚜레쥬르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로 한 것인데요. 뚜레쥬르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미국을 새로운 도약의 무대로 삼았습니다. 뚜레쥬르는 미국 시장에서 단순히 매장을 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도입했는데요. 먼저 기존의 빵집 이미지를 버리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카페형 베이커리로 재탄생했습니다. 매장을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현지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베이커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는데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메뉴 개발과 동시에 한국식 디저트와 음료를 추가해 경쟁력을 갖췄죠. 여기에 뉴욕, LA 같은 대도시와 한류 열풍이 강한 지역에 매장을 열어 초기 고객층을 확보, 한국에서 온 프리미엄 베이커리라는 콘셉트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뚜레쥬르는 해외 시장에서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그 후로 해외에서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적자로 인해 매각을 고려했던 과거가 무색하게도 2024년 해외에서 약 1,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뚜레쥬르. 거기다 뚜레쥬르는 뉴욕 맨하튼에 블롱스빌점을 오픈하며 미국 내 100호점을 돌파했고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 공장도 건립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의 집중, 위기를 기회로 삼은 뚜레쥬르와는 달리 파리바게뜨는 해외 12개국에 먼저 진출해 600개 매장을 운영 중이지만 주요 해외 법인에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년 2인자 뚜레쥬르가 해외에서는 1위의 K 베이커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BBQ
여러분, 혹시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뜻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저는 당연히 바베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BBQ의 윤홍근 회장은 BBQ를 설립할 당시 최고의 믿을 만한 품질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베스트, 빌리버블, 퀄리티를 약자로 BBQ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BBQ는 이렇게 멋진 슬로건 아래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치킨을 제공하며 국내 프리미엄 치킨 브랜드의 선두주자로 큰 사랑을 받아왔죠. 항상 이런저런 말이 많은 BBQ지만 BBQ의 황금 올리브 치킨 포기 못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BBQ는 업계 최초로 올리브유 치킨을 도입하며 건강한 치킨 이미지를 강화했고 다양한 메뉴 개발로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실제로 2012년까지 국내 치킨 브랜드 매출 1위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BBQ.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BBQ는 점차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국내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었는데요. 2010년대 초반, 특히 교촌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며 BBQ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교촌은 간장치킨이라는 독창적인 메뉴로 차별화를 꾀하며 소비자를 끌어들였는데요.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리기만 하는 BBQ와는 달리 매장당 높은 매출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BBQ를 맹추격했고 2014년에는 매출 기준으로 BBQ를 추월하며 국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거기다 BBQ의 자회사였던 BHC 역시 BBQ로부터 분리된 뒤 뿌링클 등의 메뉴로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고 결국 2015년 모회사였던 BBQ를 3위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하죠. 하지만 BBQ는 여기서 2휘터라는커녕 대형 사고를 치고 마는데요. 2017년 조류독감을 핑계로 모든 메뉴 가격을 인상한 것입니다. 전국민적인 비난에 정부까지 나서서 결국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가격 인상은 철회했으나 BBQ는 비호감으로 전락,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 모두에 큰 타격을 입었고 교촌 BHC와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최근 몇 년간 그 순위는 바뀌지 않았고 한국에서 BBQ의 3인자 위치는 굳어지는 듯 했죠. 하지만 BBQ는 반등을 이뤄냈는데요. 2024년 연매출 기준 BBQ는 무려 4,700억 원의 매출로 2위의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그 바탕에는 성공적인 미국 진출이 있었는데요. 국내 시장의 한계를 느낀 BBQ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BBQ만의 메뉴는 유지하면서 각국의 입맛에 맞춘 메뉴를 적극 개발하는 동시에 뉴욕 맨하튼 등 주요 도시에 매장을 오픈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BBQ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가맹점주와 직원들에게 조리법과 서비스를 철저히 교육했고 이는 외국에서도 브랜드 신뢰도와 일관된 맛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BBQ는 이렇게 미국에서 수년간 신뢰를 쌓아왔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피자가 거의 유일했던 미국 현지인들의 배달 음식 선택지 안으로 파고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9년 약 58개였던 미국 내 BBQ 매장 수는 2024년 현재 250개가 넘고 현재 200개의 매장이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다 미국 맨하튼 매장은 오픈 2시간 만에 치킨이 완판되며 뉴요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죠. 그렇게 미국 최고의 치킨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으며 2위 자리를 탈환한 BBQ. 그럼 1위는 교촌이냐고요? 아니요. 현재 한국 1위 치킨 프랜차이즈는 BHC입니다. 교촌은 2023년 과거 1위였던 BBQ가 그랬듯 주요 메뉴의 가격을 무려 3,000원씩 인상했는데요. 교촌의 이러한 가격 인상은 당연히 소비자들의 불만을 크게 초래했죠. 거기다 교촌이 배달비를 부과하기 시작한 업체라는 점까지 재조명되며 불매운동까지 거론 1년 만에 매출이 15%나 감소하며 3위로 밀려난 상황. 과연 교촌도 BBQ처럼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혼자서 진행을 하려니까 살짝 지치는데요. 저 이거 하나만 먹고 남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게 뭐냐고요? 홍삼이에요, 홍삼.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도 이제 건강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홍삼을 좀 챙겨 먹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이거는 6년근 홍삼 농축액을 듬뿍 넣어서 만든 정관장 홍삼 분정 데일리 스틱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뜯어서 쭉 먹으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한테는 또 홍삼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분이나 지인분들에게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번에 랭킹스쿨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데일리 스틱 셋 박스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설맞이 특별 선물 세트입니다. 한 박스에 10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스틱 30개 구성인데 포장도 고급스럽고 정품 쇼핑백도 같이 드리니까 선물하기 너무 좋겠어요.
좋겠죠? 이 선물 세트는 딱 1월 21일까지만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최저가로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명절 선물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늦으면 못 산대요. 특별히 좋은 가격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만큼 이 기회를 맞아 내 건강도 챙기고 부모님이나 주변에 소중했던 분들께 건강을 선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을 맞아 주문이 몰리면 배송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요. 안전한 배송을 위해 2, 3일 정도 전에 미리 주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 건강하자고요. 두끼. 떡볶이 프랜차이즈 두끼는 떡볶이로 한 끼, 볶음밥으로 두 끼라는 재미있는 이름으로 2014년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기 브랜드죠. 그런데 두끼의 성공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직접 만드는 체험형 식사 경험입니다. 고객이 떡, 어묵, 소스 등을 자기 입맛에 맞게 골라서 직접 조리할 수 있다는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떡볶이를 무한 리필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또 하나의 비결은 다양한 소스와 재료입니다. 전통적인 매운 떡볶이뿐 아니라 크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등 다양한 맛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가족 단위 고객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끼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거 아시나요? 특히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은데 베트남에만 매장이 100개가 있고 한 번 먹으려면 웨이팅은 필수라고 하죠. 다른 떡볶이 브랜드들도 해외에 나가고 있지만 두끼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다. 보통의 떡볶이 브랜드들은 고정된 메뉴를 가지고 가는 반면 두끼는 현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만이나 태국에서는 현지인들이 익숙한 채소와 향신료를 추가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단맛이 강한 소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떡볶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각 나라의 입맛에 딱 맞춤 메뉴를 제공했죠. 또 두끼는 매장을 운영할 때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을 활용합니다. 현지 파트너가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 현지 시장의 특성과 소비자 니즈를 즉각 반영할 수 있었죠. 그 결과 짧은 시간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끼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은 바로 브랜딩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성비 좋은 무한리필 떡볶이집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두끼는 해외에서 고급 한식 레스토랑처럼 자리 잡은 것인데요. 떡볶이뿐만 아니라 비빔밥,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제공하면서 한식의 매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또 두끼 매장은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사진 찍기 좋아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매장을 방문하고 SNS를 통해 두끼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죠. 특히 현지인들에게 DIY 떡볶이라는 콘셉트이 신선하게 다가온 것도 성공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 덕분에 2024년 기준으로 두끼는 총 9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해외 매장 수는 164개에 달합니다. 해외 매출만 따져도 약 1230억 원에 이르는데요. 2020년에 비해 100%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미국에서도 두끼의 떡볶이를 만날 수 있다고 하죠. 두끼의 성공은 단순히 맛있는 떡볶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체험형 외식 문화를 선보이고 현지화와 브랜딩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 스마트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두끼가 해외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뚜레쥬르와 비비큐가 외국에서 이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니 조금 놀라우면서도 한국의 음식 떡볶이로 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두끼를 보니 뭔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된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프랜차이즈들이 외국으로 진출 중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잘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